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걷던 걸음인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 먹고 있는데, 매일 산책도 하는데, 건강에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문득 어느 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하고 앉는 건 쉬워도 일어나는 게 점점 느려지고 다리가 자꾸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곳곳에 시청자 여러분과 연결되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만약 내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약 60%가 다리 근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는 낙상 골절,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 능력 상실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저는 박주연입니다. 20년 넘게 노인 영양과 건강을 연구해온 한국건강연구원의 전문의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힘있는 발걸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 중 하나는 매일 드시던 과일이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 습관이 사실은 다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년층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매일 드시던 익숙한 과일 중 일부는 조용히 다리 관절, 그리고 움직임의 능력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과일은 언제나 자연 건강, 몸에 좋은 음식의 상징처럼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깨끗이 먹고 매일 걷고 운동도 하는데 다리는 점점 약해질까요? 왜 무릎 통증, 종아리 뻣뻣함, 발목 부기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확신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한 가지 실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설탕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과일이 노년기의 다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리와 관절에 해로울 수 있는 7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매일 드시기만 해도 통증과 부기를 줄이고 다리에 힘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 과일 5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과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 바로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아직도 김순자 할머니 8세 인천 거주의 사례를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성품도 온화하며 건강관리에 대해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공원을 산책하셨고 식사는 늘 신중하게 챙기셨습니다. 붉은 고기는 거의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으며 매일 신선한 과일 한 접시는 꼭 챙겨 드셨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할머니는 자신의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뻐근하고 오후가 되면 발목이 자주 붓고 어떤 날은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날씨 때문이겠거니 하셨지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도 큰 부상도 없고 특별한 퇴행성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뼈가 아니라 식단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여쭈어보니 할머니는 매일 같은 과일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오렌지, 망고. 달콤하고 시원하고
소화도 잘 돼서 평생 건강한 음식이라 믿고 즐겨 드셨던 과일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일들은 천연 당분이 많고 산성도가 높으며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관절 붓기, 근육 약화, 혈액순환, 저하의 숨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동안 좋은 음식이라 믿고 먹어온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다리를 조금씩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매일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원인이 바로 매일 먹는 과일 접시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R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과일을 식단에서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60세 이상 다리나 관절, 혈액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5가지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진한 보라색 베리류를 우선 섭취하세요. 예, 블루베리, 라즈베리, 오디, 뽕나무 열매. 왜 좋을까요? 이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관절 염증을 줄이고 다리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 아침에 한 줌 정도 또는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서 드세요. 2단계 체리 앵두를 적당량 섭취하세요.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통풍성 관절통이나 부기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 과량 섭취는 피하고 한 번에 5,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3단계 아보카도를 식단에 추가하세요. 아보카도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추천 조합: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 반 개 정도 달걀이나 통밀빵과 함께 드셔보세요. 4단계 잘 익은 부드러운 파파야를 선택하세요. 파파야에는 소화를 돕는 파파인 효소가 들어있어 근육 긴장, 다리 저림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섭취 시간: 오전 간식으로 드시거나 점심 후 후식으로 좋습니다. 5단계 디저트로 배를 선택하세요. 망고, 포도, 수박 대신 배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노년층에게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팁: 호박씨, 호두 등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불필요한 군것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황금 원칙: 당 적게, 산성 적게, 섬유질 많게, 염증 완화. 과일은 공복이 아닌 식사 후나 간식 시간에 드세요. 아무리 건강한 과일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단 한 끼씩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다리는 훨씬 가볍고 통증도 덜하며 움직임이 더 편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김순자 할머니도 과일을 바꾼 지 3주 만에 계단을 올라가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고 밤잠도 훨씬 편하게 주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과일은 늘 친숙한 존재입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 중간중간 즐기는 간식 혹은 명절이나 감사의 선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여름철엔 시원한 수박, 추석엔 미국산 포도, 아침엔 바나나 한 개나 비타민C 보충용 오렌지 주스 한 잔. 이런 습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몸이 60세를 넘어서면 과일을 먹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시원한 수박 한 접시 대신에 잘 익은 파파야 한 그릇이나 살짝 냉장한 체리 몇 알을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 대신에는 따뜻한 물에 찐 배 조각과 대추 몇 개를 넣은 전통차를 추천드립니다. 몸을 정화하고 소화를 돕는 오래된 한국 민간 요법이기도 합니다. 망고나 포도로 디저트를 대신하는 것보다 비빔밥에 아보카도 반 개를 추가하거나 현미밥과 배추김치에 함께 곁들여 드시면 맛도 좋고 염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과일은 가급적 낮 시간대, 특히 오전이나 오후 중간에 드시는 것입니다. 밤늦게 특히 당분이 많은 과일을 드시면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수면과 다리,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일을 포기하지 말고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먹는 것. 과일이 달콤한 염증 유발 식품이 아니라 한국 식탁 위에 건강한 자연약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같은 동네에 사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둘 다 65세가 넘은 연세시죠. 첫 번째 분, 초의 할머니는 매일 예전과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포도를 드시고 아침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잠들기 전엔 바나나 한 개를 꼭 챙기십니다.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믿으시지만 왜인지 다리는 점점 무겁고 무릎은 아프고 아침엔 관절이 뻣뻣하며 저녁이 되면 발목이 자주 붓곤 합니다. 두 번째 분, 이 할아버지는 나이에 따라 어떤 과일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조금씩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오렌지 주스 대신 따뜻한 뱃찜 물을 드시고 저녁엔 수박 대신 잘 익은 파파야를 소량 드십니다. 포도 대신엔 블루베리를 꾸준히 적당량 섭취하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다리는 훨씬 가볍고 관절 통증도 줄었으며 밤잠도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나이 때문도 아니고 약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과일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은 염증을 키우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관절을 붓게 하고 다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과일 선택은 몸의 염증을 줄이고 다리의 미세 혈관을 안정시키며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균형감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최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셨지만 작은 변화, 하루 한 개의 아보카도, 식탁 위 과일 한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다시 당당히 일어서고 계단을 잡지 않고 오르며 아침 산책을 즐기게 되는 그날까지 나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쇠약해지는 것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진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과일이 60세 이상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바나나, 포도, 오렌지, 망고처럼 익숙한 과일도 모르게 염증을 키우고 관절을 붓게 하며 다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과일을 올바르게 선택하면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년기에 특히 추천되는 5가지 과일입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염증 완화, 혈액순환 개선, 체리, 요산 감소 관절 보호, 아보카도 관절 윤활, 혈당 안정,